사마천이 지금 거짓말 하겠어요? 특사를 지금 2명을 다 처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좌장군이 이 두 군대를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즉각 급하게 조선은 공격했습니다. 조선의 재상인 노인, 또 재상인 한음, 이계의 재상 참, 장군 왕협, 이게 다 지금 조선 사람입니다. 서로 모의하여 말하기를 시욕한 누선인데, 원래 처음에는 누선에게 항복을 하려고 했는데 누선 금실이라, 누선은 지금 이미 체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독 좌장군이, 유독 좌장군이 병장 모든 군대를 합병해가지고 전입금 싸우기를 더욱 급하게 하니까 공불능 열하, 여자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전자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 그런데 왕불능하니라, 왕은 항복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협, 노인이 개망하니라, 다 도망쳐가지고 한나라에 항복을 해버렸다. 근데 노인, 조선의 재상 노인은 항복하러 도망치다가 길에서 죽었단다. 노인 조상. 그런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해가 더 흘러서 원봉 3년 여름에, 아까 2년에 지금 조선을 치기 시작했잖아요. 3년 여름에 이계의 상 참의가 이에 내 사인 살 조선왕 우거대하니라. 이계의 재상 참의가 사람을 시켜서 조선왕 우거를 죽여가지고 와서 항복했다. 그러니까 조선왕 우거를 죽인 것은 한나라의 군대가 조선을 쳐서 죽인 게 아니고 내부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마천이 그 내용은 쓰지 않았지만 군대를 가지고 전쟁으로 안 되니까 정책을 바꾼 겁니다. 간첩을 들여요.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항상 불리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사기 황제 문기에도 보면 치우하고 전쟁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현녀라는 여자를 통해서 치우를 죽였다고 그래요. 그 여자를 동원하거나 간첩을 동원하거나, 이게 이제 농경민족의 야비한 시대. 기마민족은 그런 짓을 안 해요.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이, 고구려 광개토왕이나 이런 왕들이 이런 짓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싸워봐야 지금 중국 군대가 와가지고 해군이나 육군이 한 번도 전쟁에서 이겨본 일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뭐 이제 어떤 그런 미녀를 통해서 매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자기들 왕의 목을 따오게 만든 거야. 그러나 그래도 왕엄성은 위하여, 임금의 목이 지금 떨어졌는데 왕엄성은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거지 대신 성기가 우반이라, 우거의 대신 성기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아직 중국에 대해서 항복을 안 하고 반란을 해서 그 한나라하고 내통한 그런 조선의 세력들을 공격했다 이 말이야. 부공이라고 하는 것은. 간첩 세력들을 공격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좌장군이 사무거자 장항 상노인지자 최로 고유김이 나야 주성이야. 그러니까 좌장군이라고 이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싸움으로 조선을 이룬 게 아니고 무거의 아들 장강 또 재상 노인의 아들 노최 이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백성들을 달래서 성기를 처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고로수 정조선이라 이렇게 해서 조선을 평정했다. 여기 지금 멸조선이라고 쓰진 않았어요. 조선을 멸망시켰다고 쓰지 않았고 조선의 난을 평정했다. 그래가지고 유사군이라 사군으로 삼았다. 한사군이라고 하는 그 출처가 이 말의 발원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조선과 한의 전쟁에서 이 한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나약한 조선의 이 군대를 멸망시켜서 한사군을 설치한 내용이 아니다. 그렇죠? 또 동 3위 흑청하고 아까 그 조선을 평정시키는 데 있어서 공로가 있는 사람이 이계상 참 한은 뭐 노인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혁청후로 혁청의 제후로 그 조선의 참을 구했다 이거야. 네? 한음을 적저의 제후로 구했다 이거야. 혁청은 지명입니다. 땅 이름. 적저도 땅 이름입니다. 또 왕협을 평주의 제후로 봉했다 이거예요. 평주는 우리가 역사상에 많이 나오죠. 네? 지금 북경 그 한국성 여섯 지역을 평주라 그랬잖아요. 또 그 무거의 아들 장강을 깃당의 후로 삼았다. 기 거의 기자. 그리고 그 노인 왕노의 아들 왕최는 아버지가 죽었지만 잘못 공로가 있다고 해서 원양후로 삼았다. 다 제후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조선과 싸워가지고 조선을 평정해서 네? 논모 행상을 함에 있어서 전부 제후로 봉해준 사람은 조선 사람이었고 또 그들에게 봉해준 땅은 획청이라고 하는 땅은 사기 집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제나라 땅으로 지금 산동성 동쪽입니다. 제나라 땅. 그리고 한음에게 봉해준 적전은 세군에 보면 발해 속에 있다고 해서 한나라 때에는 발해군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발해군이 그때 한나라 때 설치를 했었어요. 발해 동군에. 왕협은 평주의 제후로 삼았다. 평주는 지금 진왕도시 그쪽 노령현 이쪽이 평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장강은 깃당의 후로 삼았다고 그랬는데 깃당은 한나라 때 하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황하 동쪽을 하동, 황하 동쪽을 하동, 황하 남쪽을 하남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하동군이었지만 그때는 하동군이 있었습니다. 한나라. 하동에 있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왕최에게는 온양으로 보내줬다고 그랬는데 온양은 양보라고 하는 지역에 속한다고 그랬는데 역시 하북성 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을 쳐가지고 평정해서 그 항복한 사람들에게 봉해준 땅이 산동성, 하북성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만일에 본래 중국 땅이었다면 중국에 다 거기에 제후가 있고 그럴 텐데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새로 조선 사람들 갖다가 거기 제후로 보겠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하나의 제국으로 발해를 중심으로 산동성 동쪽, 하북성 동쪽 그리고 지금의 연영성 한반도까지를 거느린 그런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리고 한과 조선의 국경선은 국경 남쪽에 요하였단 말이에요. 역수가 그때 요하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의 하북성 옆에 발해만 있지 않습니까? 네. 발해만을 중심으로 거기에 하북성, 산동성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해만을 중심으로 산동성, 하북성 그 지역을 한무제가 쳐서 네? 그 지역에 유만조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만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조선의 서쪽의 한 우조선 통일 제국의 한 제국이 그 지역을 쳐가지고 거기다가 한 사람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선과 한의 전쟁 과정이냐 또 전쟁 다음에 그 논공 행상하는데 전부 중국 땅을 가지고 보내준 거는 지금 현재는 중국 땅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조선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조선 땅을 조선의 서쪽 땅 국경선 가까운 서쪽 땅을 일부 빼앗아 가지고 마치 미국이 멕시코의 땅 LA를 빼앗아 가지고 미국에 소속시킨 것처럼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동북에 하나의 통일 제국이 있는데 조선의 서쪽 땅 일부 산동성 동쪽, 하북성 동쪽 이 지역을 빼앗아서 거기다가 한 사람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남당현도 진도민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대문이 해결이 안 됩니다. 또 한반도에 지금 획청이니 평준이 적전이 kin이 이런 지명이 역사상에 나타나잖아요. 중국 기록에는 다 나타난다요. 하북성, 산동성 지역에 이런 지명이 다 나타나잖아요. 또 좌장군 아니 이렇게 조선 사람들에게는 그 조선 일부 빼앗았던 땅을 조선 사람들에게 다시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스리도록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민중을 반란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좌장군 지금 순체가 사실은 이 조선을 평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공을 세운 사람 아니에요? 조선을 멸망시켜서 한사군을 세웠다면 대단한 공을 세운 사람 아니냐니까요. 네? 조선이라고 한 나라를 멸망시켜서 거기다 한사군을 세웠다면 좌장군 수체야말로 전무후무한 대공을 세운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좌장군 징지란 말은 진짜는 이게 죄인을 소환하는 것을 징이라고 합니다. 불을 징자예요. 말하자면 묶어서 체포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징지. 죄인을 불러오는 거예요.
좌쟁공상진. 네가 공을 다퉈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해서 개교라, 교계라. 개는 작전 계획을 말해. 글자는 어그러졌다 이 말이야. 작전 계획이 어그러졌다 이 말이야. 지금 좌장군 순체가 어쨌든 뭐 간첩을 들여보냈든 어쨌든 조선을 평정해서 한사군을 설치한 주역인데, 그 사람이 그 전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해서 작전을 실패했다고 해서 내린 형벌이 뭐냐? 기시형, 기시. 한나라 때 가장 중형이 세 가지입니다. 참수, 목을 베는 거, 그리고 교수, 목을 매는 거, 교수형 참수, 그리고 기시. 왜 기시란 말은 시장에 갔다가 거기서 시체를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생명을 죽이는 것은 그냥 평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그거는 뭐 목숨이 아까울 뿐이지만, 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시를 하느냐? 그 민족이 공분을 가지고 있다든지 전 국민이 그놈 죽여야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을 그냥 평장에서 목배에서 죽여버리면 다른 사람이 너무 원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광화문 내거리에 갖다 걸어놓고 모든 사람이 와서 주먹으로 치고 싶은 놈 치고 칼로 찌르고 싶은 놈 찌르고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게 기시야. 그런 기시형에 처했어, 순체. 그러면 여기에 숨겨진 이 글에 나타나지 않은 행간을 우리가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조선을 멸망시켜서 한사군을 세운 좌장군 순체를 기시형에 처했느냐? 사마천이 지금 구체적으로 그 내막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숨은 뜻이 있는 겁니다. 순체를 기시형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유선 장군도 역시 역좌 경지 열구 당대 좌장군 천선종 실망다 당주 소비서입니다. 유선 장군도 역시 군대가 열구에 이르러가지고 열구가 역시 하북성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마땅히 좌장군이 오기를 기다려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천선종이라, 천자는 지멋대로 먼저 공격했다. 종자는 공격했다. 공을 세우기 위해서 지멋대로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실패하고 패망을 많이 입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처형을 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속이 서인이야. 속은 돈을 가지고 죄를 면해주는 것은 속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참수형에 처해야 마땅한데 돈을 내고 형을 감해서 서인으로, 평민으로 1등병으로 감등시켜버렸다. 그러면 조선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은
사신으로 왔던 유산, 그 다음에 왔던 공선수, 해군 제독 양복, 육군 제독 순책 다 문책을 당했다. 문책을 당할 뿐만 아니라 유산 처형했지, 공선수 처형했지, 순책은 기시형했지, 양복은 서민으로 강등시켰다. 여러분, 이게 조선과 한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열전을 원문을 가지고 읽어보면 여러분 가슴에 느낌이 어떨까요? 우리 역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됐는가. 태사공이와 이건재 사마천이가 이 역사 기록을 해놓고 나서 사관이 총평을 합니다. 임거 부고하야 국이절사가 임거가 그 자기 나라가 아주 튼튼하다고 하는 그 견고한 것을 믿고 하다가 나라가 제사가 끊겼다. 서파 무공하야 서파라고 하는 그 친구가 공을 속여가지고 지가 조선의 장수를 죽였다고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위발병수라. 그게 결국에는 조선이 서파를 공격해서 죽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중국의 군대가 출동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병수라. 군대가 발동하는 시초가 됐다. 머리가 됐다. 누선 장협하야 누선 장군은 그 장수의 마음이 가슴이 좁아가지고 금난이구라 그 유란을 당해서 재앙을 만났다. 여기 부는 재앙을 말하고 이자는 떠날 이자가 아니라 만날 이자. 그 유란을 당해서 재앙을 만났다. 표실반 번우 내반견이라. 번우는 그 사람이 월남 전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우에서 그 실패를 후회했었는데 조선 전쟁에서는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킬 것으로 의문을 받게 됐다. 순체한테 그런 지금 의혹을 샀었잖아요. 제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순체는 쟁노하야 여수개두라. 순체는 공을 다투다가 공선수와 함께 다 처형을 당하게 됐다. 양군구역이라. 이 중국의 한나라의 해군과 육군 이 양군이 말이야. 두 군대가 구욕이라. 모두 조선에 와서 공격을 했단 말이야. 한 번도 지금 전쟁에서 이긴 일이 없잖아요. 한나라가 실패한 전쟁이지 승리한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 전쟁을 기록했다면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이 양군이 모두가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조선에 나가서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장솔 막부이라 장수급이 제후가 될 수 없었다 이거야. 포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거야. 공이 없는데 어떻게 조선을 지금 멸망했다고 하는 거야? 그렇지, 공을 못 참았으니까 죽였다는 말이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사실은 헬스의 규격만 중요하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이게 이거를 이 강을 내리는 처음 본것 같습니다.
소위 자전거 이쪽에 대학 교수라고 하는 강단사의 사람들이 스스로 한문을 몰라서 8번째하고 9번째, 10번째를 단 한 번도 안 읽었는지가 도대체 궁금하고요. 그럼 폐쇄 비정은 논의감도 아닙니다. 8, 9, 10만 보면 이것은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들은 계속 폐쇄 비정만 논의하고 앉았으면서 이거는 일부러 외면하는 꼴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로 8, 9, 10을 안 읽었다 치더라도 저는 이제 의문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8, 9, 10에서는 그러면 그 한 문제는 혹시나 흉노나 월남이나 어딘가에서 또 다른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설정을 하는 요소가 당시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화병을 빨리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그 당시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발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나라 시대 때에 발해하고 그 요동만, 꼬아이만 지나서 그 상해 동쪽을 봉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동강선을 자기들이 주장하려고 하면은 발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무슨 했는지 몰라도 동해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여기 기록에 발해 얘기만 나오고 그 다음에 육군이 계속 거쳐서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도저히 그 발해 쪽하고 이 말이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을 앞에 2, 3, 4, 5에서 다 보면서 폐쇄 비정만 논의하면서 그걸 가지고 대동강이 여기에 한자본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계속 주장할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는 이거를 대학교 강의 안 집어넣은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아마 모르긴 하지만 대학에서 역사학과에 4학년을 다녀야 지금 이 사기 조선 열전을 배운 학생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사실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다른 이제 중국이 그 당시에 가장 가슴에 부담스럽게 생각한 나라는 흉노입니다. 흉노. 만일에 조선하고 전쟁이 심화돼가지고 여기서 중국의 군대가 상처를 입으면 흉노에게 중원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한무제는 가능한 한 그 군대가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이 회담을 하기를 원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이 기록을 본다면 압록강 유역의 그런 조그만한 변방 국가가 아니고 한무제, 한족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영웅 한무제도 가벼이 상대할 수 없는 만만한 상대가 아닌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서 말한 발해군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고구려가 망한 뒤에 그 발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나라 때 화북성 쪽에 화북성과 산동성 그 사이에 설치한 발해군이 있습니다. 발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발해국 말고 발해군을 설치했다. 발해 이거 말고
뒤에 발해군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발해만 옆에다가 발해군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해 그러면 발해군이 있고 나중에 이제 고구려가 망한 뒤에 대조영이 세운 발해국이 있고 우리가 그런 걸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발해 그 기땅이라고 하는 거는 발해군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한나라 때 설치한 발해군을 말하는 거지 대조영이 세운 그 발해국을 말하는 거야.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황하 지역의 파동군이기 때문에 위치상 그 노령현 쪽보다 동쪽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하동이니 뭐 하남이니 이런 것이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조금씩 변경이 되는데 황하의 동쪽이니까 어쨌든 지금 그 북경 남쪽의 호타하고 역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에 다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9시가 다 되어갑니다. 지금 이 우리가 지금 조선 역전을 읽어보면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죠. 그렇죠? 한사군을 대동강 유역에 설치했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내보낸 두 사신과 두 장군을 전부 처형시켰다. 그것은 한무제의 군대가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실제는 실패한 전쟁이었다.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것은 조선을 멸망시키고 아예 조선이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한사군 체제로 들어간 게 아니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서쪽 일부 변경 여기를 겨우 그 조선 사람들을 포섭해 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차지한 것도 아니지. 조선 사람을 다시 갔다가 그 지역에 전부 지도자로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조선에 대해서 한사군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바로 세워야만 시진핑이라고 하는 중국의 지도자가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서 한국이 역사상의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말이 두 번, 세 번 나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응?